네, 오늘 오후에 다시 그 차은택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차은택의 이 재판을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차은택의 재판 같은 경우는 개인의 비리 이거로 재판 받는 거였고,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는데, 다분히 뭐 저는 차은택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차은택이 거짓말했던 그 차은택이 대통령 사건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차은택이가 개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뭐 회사 돈을 빼돌렸다든가, 사실 빼돌렸다기보다 뭐 와이프나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월급을 주고 그걸 다시 자기 계좌로 돌려받은 거, 이런 거라는 비리가 있었고, 근데 이런 오늘 재판이 문제됐던 거, 뭐 기사에 나온 것처럼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사실 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재판에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2017년도에 뭐 제가 재판에 다 들어가지도 않았고, 막 재판이 겹치기도 했고 뭐 이래서 안 들어갔는데, 차은택의 이런 그 소소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 기사로 보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이거 뭐 지극히 차은택 개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최소원 씨를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하려 했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며, 이것이 직권남용, 뭐 강요, 이것을 파기환송심 시킨 거였어요. 오늘 법정에서는 벌써 차은택이가 2년도 살았고, 그걸로 감안해서 뭐 이게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심 됐기 때문에 오늘 이걸 2년을 때렸어요. 네. 대법원이 강요죄에 대해 원심이 잘못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에서도 이에 기속되니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 뭐 이러면은 사실 제가 들으면서도 앞으로 뭐 직권남용, 강요 뭐 이런 거는 좀 참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들었죠. 물론 뭐 파기환송이라 또 기대를 좀 하죠.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전에 2년 넘게 복역을 했던 점도 참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2년을 때렸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피고인 행위는 국민의 크다란 관심 대상이었고 2년 복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이러고 나니까 차은택이가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웃고 그랬는데, 뭐 자기가 뭐 2년을 다 살고 나왔으니까 뭐 홀가분 하겠죠. 뭐 마스크도 하고 모자도 쓰고 나오고 했으니까 가릴 건 다 가렸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야 당연히 마음이 착잡하죠. 최소원 씨나 대통령 관련 이런 부분이 많았으니까. 뭐 재판은 그래서 뭐 한 10분 앞에 두 사건이 선고가 있었고, 그래서 차은택이 세 번째 하게 됐으니까 재판은 뭐 금방 끝났어요. 네, 끝났고. 차은택 씨, 당신이 증언한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 거짓말고 살았잖아. 당신은 덮어를 더 받아야 돼. 그따위로 살지 마. 그렇게 살고서 저렇게 살 수 있어? 4시에 김기춘 실장님, 김장수, 김관진 장관님 안보실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때 세월호 관련 보고 시간 때문에 오늘 결심이었었어요. 이게 사실 이 세월호 보고 시간 관련은 2018년도에 최순 씨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종석이가 캐비넷 문건을 흔들면서 개지를 떨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개지를 떨면서 했던
그런 건으로 다시 이게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그런 거였는데, 대통령이 그 세월호 사고 끝났을 때 김장수 장관은 대통령한테 10시 15분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전에 비서실에서는 뭐 9시 반에 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하는데, 배에서 마지막 그 카카오톡이 온 10시 17분에서 그것이 지나지 않은 10시 15분에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이 시간을 조작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조작하도록 했다는 게 김기춘 시장이고, 김장수 장관이 대통령한테 10시 15분에 통화를 하지 않고 실제로 10시 22분에 통화를 했는데, 세월호에서 10시 17분에 마지막 카카오톡이 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이른 10시 15분에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김기춘 시장님은 전체적으로 뭐 보고 시간을 바꿔서 하라고 했다는 그런 대통령께 보고도 제대로 안 했는데 보고를 자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회에 보고할 전체 서류를 고쳤다고 하고, 김장수 장관은 그렇게 대통령께 보고한 시간을 다르게 했다고 하고, 또 김관진 장관은 2014년 4월 말에 장관으로 안보실장으로 임명이 돼서 한 달 동안 국방부 장관을 겸하면서 안보실장의 업무를 인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회에 보고할 서류 자체를 또 변경하는 것을 허가를 했다. 이것이 세 사람이 각각 갖고 있는 그런 혐의 내용인데, 김기춘 실장님은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고 집행유예 2년 받았고, 그 다음에 김장수 장관, 김관진 장관은 고의성이 없다 해서 무죄를 받은 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은 1심에서와 똑같이 처음에 기소했을 때하고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결심은 1심하고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 또 두 장관님한테는 징역 2년 이렇게 구형을 했던 그런 건이었는데, 저도 또 오늘 또 방심을 했죠. 그 정경심 재판이 3시 25분에 끝나고 나서 휴식 시간이 되니까 제가 312호로 갔는데, 한 3시 40분쯤 되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막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노란 옷을 입은 그 가족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마침 그때 한 그 단장이 와 있었어요. 그 분들 몇 분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러니까 제가 바로 한 단장한테 세월호 가족들이 몰려왔다고 이렇게 했더니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김기춘 시장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좀 오늘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김기춘 시장 보고 이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 단장하고 거기 와 있던 이제 그 분들이 마구마구 막 같이 막 기선을 제압을 했죠. 확실히 딱 보기에도 황 단장이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남자 한 넷이 한 뭐 이렇게 막 집단으로 기승을 제압하니까 이 여자 남자들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뭐 필요하면은 했겠지만 뭐 저야 뭐 워낙 덩치도 작고 하니까 뭐 저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오늘은 뭐 중법정교해서 재판에 법정으로 다 들어갔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법정에 들어가니까 그 가족들도 다 들어갔는데 법정에서는 이제 오늘은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재판도 오늘 뭐 검사들이 그 기소한 내용을 1심하고 똑같은 내용을 읽어대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김기춘 시장님의 변호사가 그 1심에서 그 선고를 할 때 이런 게 다 무죄가 된 부분이고 이게 다 밝혀졌는데 검사들은 똑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검사들이 그 기소한 내용을 많이 읽어대고 또 1심에서 무죄된 내용이 무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장한 것을 읽어대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새 변호사들이 주장한 것도 좀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세월호 그 가족들이 뭐 제가 듣기에도 저 사람들이 재판 내용을 알아들을까 저도 사실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처음에야 집중하지만 다음에는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재판 듣다가 말다가 하면서 아마도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게 소리를 질러대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아주 조용하게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오늘 재판 받는 분들은 변호사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바로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3층이었으니까 그들이 먼저 나가고 저도 이제 먼저 나가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층으로 내려왔었죠. 저도 이제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왔다가 그분들을 좀 기다리고 인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2층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은 바로 그 광장 그 법원으로 들어온 넓은 광장으로 가버리고 뒤쪽 주차장 쪽에 문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판 받으시는 분들 다 뒤쪽으로 나가서 그 가족들하고는 부딪히질 않았었어요. 예, 오늘 아침 다행스럽게도 한 그 단장 일행들이 와 있어서 오늘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한 거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선고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항소심을 재판하는 구혜근 판사가 여러 개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상이 좀 괜찮아요. 예, 그래서 뭐 참 재판에서 이렇게 인상에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두 분은 무죄를 받았고 김기춘 시장님도 1년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아니었었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김기춘 시장님 같은 경우에 더 내려와야 되겠죠. 예, 김기춘 시장님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또 결심이니까 피고인 신문 같은 그런 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의례적인 얘기를 하고 뭐 그 보고서를 비서실에서 김기춘 시장님 쪽 비서실에서 쓰는 문구들이 아니다. 무선으로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실제적으로 그 보고서가 누가 썼는지를 확실하지가 않다. 처음에는 이준일이 만들어서 보냈다고 하다가 나중에 변호인들이 또 성명을 요구하니까 또 누구로 바뀌었다. 그 보고서 자체가 김기춘 시장님이 시켜서 했다던 그런 보고서는 아니었고 각 부서에 고위 공직자로 파견된 행정관들이 하는 건데 했던 거였는데 그분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든 거다. 어쨌든 뭐 이 사건이 생긴 것이 비서실에서 일하고 또 이런 재판장 앞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김기춘 시장 본인은 부정부패가 없었고 사리사욕이 없었다. 성실하게 근무를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심장이 좋지 않다. 뭐 건강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작을 해서 간대한 처분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김장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했죠. 어쨌든 뭐 그런 차이 있으면서 사고가 난 거는 좋은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 공소장에 뭐 조작, 공모, 허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할 사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10시 15분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10시 8분 내지 9분에 보고를 했다. 대통령께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부재 중이었다. 그래서 안봉근을 시켜서 10시 5분에 안봉근에게 10시 9분에 전화를 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10시 20분에 김장수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 그리고 10시 19분에 해경과 통화를 했다. 이런 뭐 등등 시간 배열을 하면서 맞춰가면서 이런 쭉 얘기를 했었고 어떤 뭐 마치 작은 팩트가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확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건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재임 기간 중에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뭐 어떤 불이고 뭐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하여튼 사실관계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김장수 장관은 사실 뭐 별로 저는 뭐 이 사건에 그렇게 개입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보고서 뭐 검찰들은 청와대에서 정말 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조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관진 장관이 뭐 여기에 대해서 큰 관여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뭐 단지 검찰이 주장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세월호 관련은 끝났는데 세월호 보고 시간 이 사건 자체가 최수원 씨 대통령 재판 그 선고가 내리기 전에 캐비넷 문건을 흔들어 가면서 아주 급하게 했던 그런 것부터 시작된 것이라 동기도 불순하고 또 뭐 대통령이 죄가 없으니까 또 그런 걸 끄집어내서 대통령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뭐 재판을 보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죠. 네, 하여튼 다음 7.19의 선고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